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문제 받으셨죠, 그죠? 들어가도록 할게요. 문제 이제 1번서부터 천천히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호부터 가고요. 일단 테마 35로 가시게 되면, 테마 35로 가시게 되면은, 테마 35가 어디 있냐면,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15페이지 있어요. 15페이지 보시면은, 15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 보시면 이제 35번 되어 있죠, 그죠? 여기 이제 들어갑니다. 감정평가에 대한 평가에 관한 규칙이 시험에 나오는데, 자, 3방식 몇 방법으로 되어 있죠? 7방법. 그래서 우리가 가액과 임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가액과 임료가 있는데, 자, 가액은 이제 원가법, 수익환원법, 거래사례비법, 공시지가기준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세요. 따라서 원수거공. 자, 그 물건이 이제 원수 거다. 이렇게 해서 원수거공. 원이 뭐죠? 원가. 수가 수익환원법, 거가 거래사례, 공이 공시지가기준법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러고 나가면 이제 공인중개사 준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적밖에 없어요. 따라서 적부님. 적부님은 뭐죠? 임대료예요. 그러면 적이 뭐죠? 적산법, 분이 수익분석법, 임이 임대사례비법. 그럼 얘랑 바꿔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7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천천히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원가 방식이라는 자체가 옆에 보시면은 비용성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분필을 만들 때 우리가 만약에 원가가 들어가요. 그럼 그냥입니까? 원가는 비용이 들어갑니까? 비용이 들어가죠. 그 원가 방식은 무슨 성을 갖고 따졌어요? 비용성. 그래서 우리가 왜 여러분이 그 피로회복제 원비디 아시잖아요. 따라서 원비. 원가는 비용성이고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럼 원가법이라는 거는 요거는 따라보세요. 재조달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임대료예요, 가액이에요. 가액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적산법은 이렇게 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적산기기필. 그러면 기기필이라는 건 뭐하고 뭐를 곱하죠?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율을 곱해서 필요한 경비를 더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 방식이에요. 비교 방식은 BC 카드를 우리가 그 원비들을 계산했어요. 그다음에 BC. 그 비교 방식은 무슨 성이다? 시장성.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3가지가 있는데요. 이 3가지 중에서 이 2가지는 요거는 임대사례입니까? 거래사례입니까? 거래사례. 거래사례 비교라는 게 있겠죠. 자, 이건 거래사례예요, 임대사례예요. 임대사례가 있겠고, 그다음에 공통점이 따라보세요. 사시가. 여기도 사시가가 있고 여기도 사시가가 있죠.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 요인. 근데 요건 가액인데 요건 아까 적부님의 임대료가 되죠. 자, 공시지가기준법. 공시지가 비교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여기서 어디가 있냐면 여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고 이제 비시지계급 비교편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시점 수용,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보정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이제 토지의 가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익 방식은 무슨 성을 갖고 따져요? 수익성이죠. 수익이 들어가죠. 수익을 가액으로 환원하게 되기 때문에 재밌는 건 수익환원법과 분석법을 바꿔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가볍게 본다면 수익환원은 그냥입니까? 요거는 환원이라는 게 들어갑니까? 분석은요. 분석이라는 게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이제 수익 분석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수익 분석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고, 요거 그냥 수익이에요, 장래 수익이에요. 장래. 그래서 순수익은 매년 똑같기 때문에 환원한다. 미래의 현금 흐름은 할인한다. 자, 이건 임대료입니까? 가액입니까? 가액. 수익 분석법은 임대료죠. 순수익에다가 필요재 경비를 더한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럼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번에 이제 가로치기를 넣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거 한번 넣어보세요. 정답이 나오면 몇 번이 정답이죠? 4번일까요? 자, 여기서는 아까 원비니까 여기는 그냥입니까? 요거는 비용성이 들어가야 됩니까? 비용성 이렇게 들어가고,
거래사례, 임대사례, 공시지가 기준법이죠. 자, 그럼 우리가 자, 두 번째는 공시지가 비교해요, 기준이에요. 기준. 그 다음에 마지막은 수익이라는 게 들어가죠. 수익 방식이니까 요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다? 4번. 이건 반드시 맞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이번 문제를 다루면서 시산가액의 조정을 이제 가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 2번을 한번 보세요. 2번을 보시면 여기 계산 문제가 하나 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다음 중 시산은 임시로 계산된 거기 때문에 조정을 통해서 가거든요. 그럼 시산가액이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요. 그럼 가중치를 동원해서 가중평균을 해야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요건 거래사례는 비교 방식이에요. 무슨 방식이다? 비교 방식. 그럼 비교 방식은 여기 몇 %라고 돼 있죠? 50%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다 50%를 적어보세요. 50%. 그 다음에 비용은 원가 방식이에요. 무슨 방식이다? 원가. 아까 원비. 그러면 비용은 원가 방식이 몇 %죠? 30%라고 돼 있죠? 30%.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대료는 수익이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방식이다? 수익 방식. 그럼 수익 방식은 몇 %죠? 20%죠. 계산기 다 갖고 오셨나요? GT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여기 1.2 곱하기 50%를 눌러보세요. 1.2 곱하기 50%는 0.6이 뜨죠. 뜨고요. 1.1 곱하기 30%. 1.1 곱하기 30%를 누르면 0.33이 뜨고요. 그 다음에 1 곱하기 20%. 1 곱하기 20%를 때리면 0.2가 나오죠. GT를 눌러보세요. 그럼 몇 점 몇이 나오죠? 1.13. 요거 1억 1,300이라는 뜻이죠. 몇 번이 정답입니까? 4번이 정답이 되죠. 요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GT를 이용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2번은 이해 가셨고 이제 3번을 이제 풀 텐데요. 자, 들어보세요. 자, 시산가액이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럼 조정 작업이 필요하죠. 근데 그냥요 가중평균이에요. 가중평균하죠. 그래서 요건 이제 중간 과정이고 최종 평가액이 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교재로 가시면은 페이지 우리가 아까 거기까지 했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16페이지로 가시게 되면은 우리가 16페이지로 가시면 16페이지보다는 시산가액 조정이라는 게 있는데 자, 거기 가시면 여러분들이 그 메뉴에 가시면 16페이지 좌측에 메뉴에 가시면 여러분들 시산가액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별표 한번 쳐보시면요. 자, 시산가액은 임시로 계산된 가격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 이걸 이제 보면서 갑니다. 그러면 시산가액은 최종 감정평가액을 산출하기에요. 그 전 중간 과정이에요. 중간 과정.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자, 지금 여러분들 요 1.13억이 최종 평가 가격이거든요. 그럼 최종 평가 가격을 매겼습니까? 아직 중간 과정입니까? 중간 과정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요게 여기 나오는 게 적산 비준 수익가액이 자, 따라보세요. 시산가액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만히 있어야 돼요. 조정을 해야 돼요. 조정을 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별표 산술평균입니까? 가중평균입니까? 가중평균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죠? 산술이다, 가중이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제가 가중치를 줬죠. 그럼 산술평균은 그냥 3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럼 산술평균이 맞습니까? 가중평균이 맞습니까? 가중평균이 맞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나와 있는 거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고, 일단 여러분들 3번 문제를 한번 맞춰보세요. 3번 되게 쉽게 냈거든요. 3번에 틀린 거. 3번에 틀린 걸 한번 찾아보세요. 4번이 틀렸죠. 자, 왜 틀렸죠? 자, 산술 평균이 아니라 가중 평균이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죠? 이렇게. 그럼 다른 거 한번 볼게요. 다른 거 만나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3방식에 대한 수익성, 비용성, 시장성 기초로 하는 게 맞죠? 시장가액은 3방식에 도출된 각각의 가액이에요. 그러면 이 조정은 각 시장가액의 상호를 관련시키기 때문에 재검토함으로써 상호 간의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고, 자, 지금 여기도 규칙에 나와 있어요. 그냥입니까? 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시장가액 조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규칙에 안 나와 있다, 나와 있다, 나와 있다. 이렇게 보세요. 그럼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알겠죠? 근데 좀 어려운 게 지금 이제 일단은 요 3번보다는
여러분들 이제 4번에다가 한번 별표 쳐보세요. 4번이 이제 작년 시험 문제인데 4번에 틀린 걸 한번 찾아보세요. 4번에 틀린 거. 그래서 오늘은 좀 틀린 걸 해서 좀 쉽게 좀 냈습니다. 틀린 걸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게 틀렸을까요? 몇 번이 틀렸을까요? 3번이 틀렸을까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칠판 보십시오. 아까 작년 문제인데, 자, 여러분들 처음 하신 분들 좀 천천히 한번 볼게요. 아까 비교 방식 기억하십니까? 무슨 방식? 비교 방식은 요 세 가지가 있어요. 7글자가. 찾으셨죠? 그럼 거래 사례만 비교 방식입니까? 공시지가도 비교 방식입니까? 둘 다 비교 방식이라는 거죠. 이것도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아까 제가 몇 번 풀다 왔죠? 4번 풀다 왔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4번의 정답은 몇 번이 틀렸어요? 3번이 틀렸죠?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게 작년 문제인데 거래사례 비교법은 비교 방식이지만 공시지가 비교 방식 해당되지 않는다,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무슨 방식이다? 비교 방식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우리가 1번은 저번 시간에 왜 기준 시점 기억하십니까? 자, 가져온 날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게 기준되는 날짜가 이제 기준점이 되고,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가치를 달리하죠. 그럼 가치를 달리하는 거는 이건 무슨 평가예요? 구분평가가 되겠죠. 저번 시간에 이제 복습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법인 등은 대상에 정한 감정평가 방법이야 등을 적용해서 주된 방식이 적용하는 곤란할 때는 다른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그냥 참고하시고요. 자, 따라서 옳은 지문은 나온다. 옳은 지문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법인 등은 감정평가서를 감정평가 의뢰인과 이해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일관성 있게 작성한다는 건 틀린 지문 나옵니까? 옳은 지문 나옵니까? 옳은 나오면 그렇게 가져갔어요. 알겠죠? 그럼 이제 올해 뭐가 뜨냐면 제가 봤을 때는 5번이 뜰 것 같아요. 5번에다가 별표. 그러니까 이게 4번이 작년 문제거든요. 그러면 제가 5번에다가 별표 치라고 했죠. 자, 이게 뭐냐면, 자, 갈게요, 여러분들. 아까 시상가액에서, 아직 우리는 시험 문제 안 나왔는데, 시상가액에서 아까, 16페이지에, 아까 좌측에 맨 위에 가시면 4번까지 봤잖아요. 그 5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5번 찾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감정평가 법의 적용 및 시상가액 조정은 자, 우리가 대상 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할 때 아까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그럼 다른 감정평가에 속하지 아니한 이상 우리가 어떻습니까? 비교해서 합리성을 검토하고 여기가 시험 문제예요. 여기 보시면은 찾아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그럼 공시지가 기준법과 자 봐봐. 그 밖에 비교 방식이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따라서 거래사례 비교법. 아까 거래사례 비교법 기억하십니까? 그럼 공시지가 기준법이나 거래사례 비교법이나 두 가지 다 그냥입니까? 비교 방식은 들어갑니까? 비교 방식은 들어가죠. 맞나요? 근데 여기서 같은 방법으로 간다, 다른 방법으로 간다. 다른 방법으로 보고 감정평가하자는 얘기예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시상가 계산하는 게 똑같겠어요?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겠어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그 페이지 17페이지로 가시면 17페이지 가시면 3번에 37번 비교 방식에 3번에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찾으셨죠? 자, 이거는 자 밑에 계산기가 자 따라해 보세요. 곱곱곱곱 찾으셨습니까? 나누는 게 있어요? 나누는 게 없어요? 없죠. 곱곱곱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밑에 4번에 보시면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이건 곱곱곱이에요? 곱나 곱곱곱이에요? 곱나 곱곱곱이라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러면 계산하는 방법이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 그럼 같은 거로 본다? 다른 거로 본다? 다른 거로 본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 갈게요. 원래 공시지가 기준법과 거래사례는 무슨 방식인데? 근데 계산하는 방식이 같아 달라. 그럼 다른 거로 방식으로 보고 시상가액을 매기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37번에 여러분들 그 37번에 3번에 보시면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찾았습니까? 거기 계산기에 곱곱곱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누기가 있어요? 그냥 다 곱하는 거예요. 곱하는 건데 4번에 보시면 거래사례 비교법에 밑에 보시면 곱나 곱곱곱이라는 게 있죠. 찾았습니까? 그럼 희한하게 이건 곱합니까? 나누는 게 있습니까? 그럼 계산 방식이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니까 다른 걸로 보고 감정평가하자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찍어드리는데 올해는 공시지가기준법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 그럼 공시지가기준법은 나누는 게 없죠. 그럼 곱나 곱곱곱입니까? 그냥 곱곱곱입니까? 곱곱곱곱이 나와요. 알겠죠? 요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소르마 같은데 그러니까 똑같아 달라. 다르니까 다른 방식으로 보고 시선까지 조정을 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따가 그럼 우리는 곱나 곱곱곱이다 곱곱곱이다 곱곱곱 나와요. 그 공시지가기준법 나온다. 작년에 곱나가 나왔어요. 알겠죠? 그죠? 그러면 같은 거로 본다 다른 거로 본다 다른 거 본다. 분명히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럼 5번을 풀어보세요. 5번 다 얘기했어요. 5번에 틀린 거 찾아보세요. 감정평가 문제입니다. 답은 다 얘기했어요. 5번에 틀린 거. (5번에) 5번 아닙니다. 옳지 않은 거죠? 3번이 정답이에요. 자, 3번이 같은 거로 봤어요? 다른 거로 봤어요? 다른 거로 봤잖아요. 별표 3개 치네요, 이거.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안 내면 출제원 자격이 없어요. 그럼 아까, 자, 따보세요. 곱곱곱곱. 곱나 곱곱곱.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비교 방식은 비교 방식인데 임시로 계산할 때는 다른 거로 보고 간다는 거죠. 언더스탠드? 그럼 같은 거로 본다, 다른 거로 본다, 다른 거로 본다는 걸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요거 나왔으면 좋겠죠? 안 나오면 이제 장기로 가시면 되는데, 아씨, 올해 나올 것 같아요. 알겠죠, 그죠? 같은 거로 본다, 다른 거 본다, 다른 거로 보고 한단 말이야. 그럼 올해는 곱나야, 곱곱곱이야. 곱곱곱이 나와. 곱나는 나왔단 말이야, 작년에.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참고하세요. 평가 대상 물건, 지금 시상까지 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냥 평가 대상 물건을 정한 감정평가를 정할 때는 그 가액을 무슨 가액으로 했어요? 시산. 그냥 임시로 계산된 거죠. 그럼 평가 대상 물건 시상가액은 감정평가 3방식 중 다른 방법에 속한 하나 이상의 방법을 선정한 거와 비교해서 함수를 검토해야 한다. 자, 따라서 옳은 지문은 나온다. 옳은 지문은 나와요. 요것만 틀리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번도 한번 읽어볼게요. 4번도 아까 거기 나와 있습니다. 대상 물건의 특성을 등으로 인하여서 다른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한 거 곤란할 때는 불필요할 때 시상가액 조정을 생략할 수 없다, 생략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산출한 시상가액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는 주된 방법 다른 방법으로 산출한 시상가액을 우리가 조정하여 감정평가 결정할 수 있다는데, 자, 저를 믿으세요. 틀리게 나오는 거는 그냥입니까? 이건 3번입니까? 3번만 나와요. 알겠죠? 그럼 같은 거로 본다, 다른 거로 본다? 그럼 계산 방식이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서 시상가액 조정을 하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렇게.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에요? 3번. 그러면 6번 풀어보세요. 아까 제가 열심히 연습시켰거든요. 아까 가로치기해서 열심히 시켰으니까 안에 들어갈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되면 슬쩍 옆에 그 어떻습니까? 커닝해도 좋습니다. 옆에 살짝 보고 한번 해보세요. 정답이 나오면 얘기해 주세요. 몇 번? 2번이 정답이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그러면 항상 기억은 감가수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맞나요? 감가수정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거래사례 비교법은 거래사례가 들어갔는데 아까 사시가라는 거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사시가가 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죠? 그럼 사시가니까 사가 나오죠? 그럼 사정보정이 들어가야 돼요. 사정보정.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시지가는 이제 비시지계거든요. 그래서 사정 보종이 빠지고, 자, 따라해보세요. 비시지계그. 그럼 비시죠. 그럼 여기는 시점 수정이 들어가야 돼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시점 수정. 시점 수정이 들어가야 되고, 특히 요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여기다 또 넓혀보세요. B가 뭐죠? 비교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라고 나와 있죠? 여기다가, 자, 따라해보세요. BC. C가 뭐예요? 시점 수정. 자, 따라서 비시지계그. 그러면 지가 뭐죠? 조용 요인. 개가 그 다음에 그가 그 밖의 요인 보정이죠. 요거 이따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은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 미래의 현금 흐름이에요. 무슨 흐름이다?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어떻게 돼요? 할인하는 거죠. 요거 이해 가시겠죠? 그러면 정답은 요거는 몇 번이 정답이에요? 2번이 정답이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미리 간다면 제가 6번에 공시지가 우리가 기준법인데요. 자, 이건 기준법 좀 못하는데 기준법인데 못한다. 기준법인데 여기서 따라서 비시지계그. 그럼 아까 비교 표준지 시점 수정 지용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보정이죠. 그럼 여기서 사정 보정이라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고 감가수정도 없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도 없거든요. 그럼 제가 오픈북 할 테니까 이걸 그대로 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8번에 보시면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공시지가기준법의 토지를 구할 때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서 한 번만 자 따라서 비시지계그. 다시 한번 비시지계그. 그럼 요걸 찾아보세요. 비시지계를. 지금 8번 보고 계셔요? 비시지계그. 찾았어요? 자, 할게요. 따라서 비시지계그. 자, 그러면 이거 딱 나오면 비시지계그로 적으세요. 비시지계그. 다시 한번 따라서 비시지계그. 비시지계그. 자, 근데 공시지가는요, 사정보정이라는 게 안 들어가요. 무슨 보정이 안 들어간다? 사정보정. 왜냐하면 공시지가는 대표적인 띵 토지이기 때문에 특수산선이 개입이 안 됐거든요. 알겠나요? 그럼 무슨 보정 들어가면 안 된다? 사정보정 들어가면 안 돼요. 맞나요? 그 다음에 아까 감가상각과 감가수정 들어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면적도 없어요. 요거 없으면 지우시면 답이 나와요. 그죠? 그럼 잘 갈게요. 지금 제가 니은, 디귿, 리을, 이응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찾아볼게요. 자, 지금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니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나요? 지워보세요. 니은. 이렇게 해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니은 들어가면 안 되고 또 뭐 안 된다 그랬죠? 디귿 안 된다 그랬나요? 디귿 안 되죠? 지금 지고 있어요? 순서를 못 찾는다면, 그죠? 못 찾는다면. 그 다음에 또 안 들어가는 거. 리을 안 들어가잖아요. 맞나? 그러면 답이 보이시죠? 근데 아까 뭐라고 외우셨어요? 비시지계그. 꼭 암기하십시오. B가 뭐죠? 비교 표준지 선정. 지금 보고 계시죠? C가 시점 수정. G가 지역 요인. 개가 개별 요인. 그가 그 밖의 요인 보죠. 이게 공시지가기준법이 올해 얘가 계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따가 제가 따라보세요. 꼭꼭꼭꼭. 공시지가기준법 아시죠? 그럼 공시지가기준법의 절차는 뭐라고요? 꼭꼭꼭인데 비시지계그에 대한 계산 순서로 간다는 거죠. 알겠죠? 그죠?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8번의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죠? 5번이 정답이 돼요. 체크하셨죠? 그래서 오늘 해드리는 문제는 일단 계산 문제는 제가 해드리는데 이론은 다 맞히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7번의 가로치기. 힌트 드린다면 아까 사시가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한번 여러분이 직접 보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냥 개인적으로 하세요. 제가 안 보려고 하는데 보지 마시고. 자, 몇 번이 정답일까요? 1번이 정답이죠. 체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암기가 잘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이 프린트는 계속 모아놓고 계시나요? 그래서 집에 가셔도 다시 배지 상태 놓고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자, 아까 원가법은요. 따라서 재조달 원가에 기억하십니까? 그럼 기억에 들어가는 건 어떤 게 들어가야 되죠? 재조달 원가가 들어가야 되겠죠. 화이팅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뭔지 모르겠는데 사시가 기억하세요? 기억하셔야 되는데 무슨가? 사시가가 있었잖아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면 사시가죠. 사시가. 맞아요? 그럼 여기는 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무슨 수정? 시점 수정이 들어가야 되죠. 언더스탠드? 자, 그다음 여기서 힌트를 줄게. 자, 여기 보시면 환원 들어갔죠. 그럼 환원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는 환원이 들어가야지 맞는 거죠. 오케이 바리? 그럼 몇 번? 1번이 정답이에요. 계속 연습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8번까지 다 풀었나요? 풀었어요? 안 푼 거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저번 주 한 거를 조금 우리 테스트 해볼게요. 9번 문제를 한번 풀어. 자, 저번 주와 오늘 한 거에 9번 문제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풀어보세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입니다. 9번 스타트. 맞히셔야 합니다. 저번 주와 오늘 짬뽕이에요. 저번 주 거랑 오늘 거랑 다 넣었으니까 답을 찾아보세요. 옳은 거. 오 번이 제일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교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교수님이 여기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자, 따라해보세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많이 강조하시죠. 요게 문제가 두 문제가 반드시 나오거든요. 알겠어요? 그럼 9번도 제목이 뭐예요? 9번에서 물어본 제목이 뭐예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번 주하고 오늘 했던 걸 다 가는 거죠. 여러분 가져온 날 기억하십니까? 무슨 좋은 날? 그럼 현장 조사가 아니라 가격 조사를 가셨어야죠. 그런가요? 가격 조사. 자, 2번은 왜 틀었다고 생각하세요? 대상이 속해 있잖아요. 속해 있으면 무슨 지역이죠? 인근 지역으로 가시는 거죠. 알겠죠? 잡으시고요. 인근 지역이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 보세요. 적산법은 자 이렇게 가세요. 여기 보시면은 가액이라는 단어가 있죠. 아까 가액은 따라서 원수고공, 원가법이 가액이었잖아요. 따라서 적분임은 임대료였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제도원가의 감가수정에서 가액을 산정하는 건 따라서 원가법이죠. 가액이니까. 이해가셨어요? 그럼 적산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다? 원가법이에요. 그러니까 원가법하고 적산법을 바꿔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에다가 배표. 자, 우리가 수익 환원이 들어가면 환원법이고 분석이 들어가면 분석법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수익, 자, 여기 노란 색깔을 보세요. 수익 분석이 들어갔나요? 환원이 들어갔나요? 그럼 수익 분석이 아니라 환원법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정확하게 잘하셨어요. 저번 주 몇 번 유형이 맞죠? 형이 일찍계죠. 그냥요, 경제적 가치예요. 경기를 일으키잖아요. 이거 주의하세요. 시장 가치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가치 하면 안 된다? 시장 가치. 필기하세요. 시장 가치가 나와야 돼요. 경제적 가치가 나와야 돼요. 경제적 가치. 그래서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 요인의 어떤 경제적인 것이지 시장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죠. 몇 번 정답? 5번. 잘하셨습니다. 10번은 좀 난이도가 있어요. 풀어보세요. 10번을 맞히시면 거의 하산해도 좋은데 옳은 걸 한번 찾아보세요. 10번은 진짜 이거 맞히면 하산해도 좋아요. 어, 5번 아닙니다. 답이 나올 때까지 갈게요. 1번이 맞습니다. 1번. 잘하셨어요. 이거 하산해도 좋은데. 지문이 되게 길죠? 길어서. 지금 일단 갈게요. 틀린 것부터 한번 잡아볼게요. 2번은 뭐냐면, 잡으세요. 아까 여러분들 원가법은 가액이 나와줘야 됐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액입니까? 임대료입니까? 자, 따보세요. 적산기기필. 아까 적산기기필 기억하십니까? 그럼 원가법이 아니라 이거는 적산법이라는 거죠. 언더스탠드? 그럼 아까 어떻게 돼요? 아까는 원가법을 적산법으로 바꿔놨잖아요. 근데 이거는
적산법을 원가법으로 바꾸는 거죠. 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되게 쉬워요. 3번에 보시면은 거래 사례 비교죠. 찾으셨죠? 근데 여기서 임대 사례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또 여기 밑에 가시면 임대료라는 게 있죠. 그럼 이건 거래 사례가 아니라 임대 사례 비교하는 거죠. 이거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다행히 2, 3번 찍으신 분 없네요. 그럼 4번은 아까 왜 그랬죠? 4번은 분석과 수익 환원법을 바꾼다고 했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환원이 들어갔어요? 분석이 들어갔어요? 그럼 수익 분석법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분석법 이렇게 합니다. 또 가고 5번을 찍으신 분은 굉장히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 공시지가 비교법이 아니라 기준법입니다. 이거 좀 주의하세요. 그럼 보세요. 여기 보세요. 노란 색깔 보세요. 공시지가를 비교했나요? 공시지가를 기준했나요? 기준했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건 아까 임대사례 비교법 아시죠? 임대사례는 기준했나요? 비교했나요? 비교가 들어갔잖아요. 언더스탠드?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거 공시지가를 비교했어요? 기준했어요? 그 기준법이라는 거죠. 아주 더러워요. 알겠죠? 그죠? 근데 딱 보니까 5번이 맞을 것 같아. 5번 그럼 큰일 나요. 알겠죠? 그럼 몇 번이 맞아요? 1번이 맞다는, 그래서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1번 틀린 거 있나 볼게요. 기준점은 대상과 감정평가를 결정한 기준의 날짜고요. 가져온 날 맞죠? 가져온 날이 뭐예요? 가격조사를 완료한, 들어갔네요. 다만 기준점 미리 정할 때는 그 가격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가능한 경우, 가능한 게 기준으로 할 수 있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5번을 찍으셨다면 1번을 왜 틀렸는지 지적했었어야 하잖아요. 그럼 안 맞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하셨습니다. 그럼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연습하십시오.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은 가성비가 좋은데 일단은 넘겨볼게요. 16페이지 한번 가보죠. 16페이지 가시면은 16페이지에 여러분들 6번에 물건별 감정평가라는 박스가 하나 나와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갈게요. 들어보시면은 자, 들어갑니다. 볼게요. 칠판 보세요. 자, 수익환원법은 권이라는 게 들어가요. 뭐가 들어간다? 권. 여러분들 왜 저작권 들어보셨죠? 저작권은 그냥입니까? 그 다른 사람이 노래 부르면 그 가수의 그 작사 작곡한 사람한테 통장에 돈이 찍힙니까?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맞나요? 그럼 건이 들어가면 무슨 법이죠? 수익환원법이에요. 그러니까 건이라는 것은 상각도 되지 않고 거래됐던 사례도 없고 수익도 발생하는, 우리가 수익이 발생하지 상각은 되지 않고 거래 사례가 없거든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세요. 자, 여기서 빠진 게 밑에 보시면은 밑에 여러분들 여기 이제 안 해놨네. 잠시만요. 거기 밑에 보시면 박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조그만 박스 하나 더 있죠. 찾았습니까? 그걸 빼뜨렸네. 토지 있습니까? 토지? 여기다 해놨다. 토지는 무슨 법이죠?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자, 한번 가볼게요. 칠판 보세요. 여러분들 공시지가 기준법이나 거래사례비교법은 무슨 방식이죠? 비교 방식이잖아요. 아까 기억하시죠? 그럼 토지는 비교 방식으로 가요. 무슨 방식으로 한다? 비교 방식. 왜냐하면 토지는요 원가 방식을 사용 못합니다. 무슨 방식을 사용 못한다? 원가 방식. 왜 그럴까요? 들어보세요. 자, 토지는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원가가 모르잖아요. 알겠죠? 토지는 상각이 됩니까? 상각이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럼 원가법은 어떤 거냐면 보여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이 분필은 그냥요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원가 방식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얘가 100원이면 얘가 그냥입니까? 이게 감가가 됩니까? 여기 감가가 되잖아요. 멋있죠? 멋있다 할 때까지 이것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자, 이게 그냥요 감가가 돼서요. 이게 원가법이에요. 제발 좀 깨세요 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토지는 원가법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건물은요 있어요. 건물은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얘처럼 감가가 됩니까? 감가가 돼요. 그럼 70원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해야 되는데 했어요? 원가는 무슨 방식으로 한다? 토지는 비교 방식으로 가요. 무슨 방식? 다시 할게요. 토지 원가 방식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부중성이라는 것 때문에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분질일까? 아니요. 분질일까? 나도 힘들어. 365일 뿐이죠.
그럼 토지는 만들 수도 없고 상각도 안 되니까 원가 방식을 표현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교해야 되는 거죠. 비교. 맞습니까? 뭐로 하죠? 공시지가 비교가 아니라 기준으로 가야 돼. 얘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가지고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언더스탠드? 근데 적정한 실거래가 있으면 뭐 거래사로 가잖아요. 알겠죠? 저번 시에 53 시리즈 기억하십니까? 그 밖의 지역은 몇 글자예요? 5글 몇 년? 5년. 나머지는요? 3년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도시는 그냥입니까? 빨리 바뀝니까? 빨리 바뀌니까 3년에 대한 걸로 기준을 가자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53 시리즈에서 3을 남겨야 돼요? 5를 남겨야 돼요? 얘가 몇 글자니까. 그럼 얘는 몇 년? 3년이 되겠죠. 무조건요. 아시겠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비용인데 이제 임대료 조성 비용을 고려한다는 거죠. 알겠죠? 간 김에, 임대료는 무슨 사례죠? 임대사례야. 적분임에 다른 거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요. 임대료는 무조건 뭐? 임대사례. 다른 게 들어가면 되는데? 안 돼요. 적산법하고 적분임에 수익분석법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아까, 토지는 원가 방식이다, 비교 방식이다. 건물은요? 원가 방식 사용할 수 있죠. 왜 그럴까? 분필처럼 그냥이야 만들어낼 수도 있어. 만들어낼 수 있고 감가가 되잖아요. 여기다가 강의 속도는 괜찮습니까? 빨리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빨리 하면 혀가 짧다는다든지 막 이상하게. 자, 삼각자산. 다시 할게요. 삼각자산. 그럼 아까 얘처럼 문질렀잖아요. 그럼 일단 그냥입니까? 얘네들은 다 삼각이 됩니까? 삼각이 되면 원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다시 할게요. 건물 삼각 되나요? 굴삭기도, 선박도, 항공기도 되죠? 맞죠? 근데 자동차는 그냥입니까? 거래 사례가 많습니까? 거래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거래 사례로 가자는 거죠. 자동차는 원래는 삼각이 되잖아요. 근데 무슨 사례가 많으니까? 거래 사례 많죠. 여러분들이 중고 굴삭기, 선박, 항공기가 많이 거래돼요. 중고 자동차가 많이 거래돼요. 자동차가 많이 거래했잖아요. 부부끼리 저녁에 얘기하면서 여보, 올해 요번 적금 타면 중고 굴삭기 한 대 사자. 그러지 않잖아요. 선박 항공. 그렇지? 자동차 사자는 그잖아요. 이해해야 돼. 그 자동차는 무슨 사례? 거래 사례가 간다는 거예요. 맞나? 다시 할게. 토지는 원가 방식 사용돼 안 돼? 왜 안 돼? 못 만드니까. 이제 좀 공부 좀 했네. 부중성 때문에 그렇잖아요. 삼각이 됩니까? 안 되죠. 영속성이라는 거 배우셨어요? 그럼 토지는 삼각도 안 되고 만들 수 없으니까 원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가격 매길 때는 비교 방식으로 간다는 거지. 알겠지? 근데 건물은 그냥이야 삼각이 돼. 그 무슨 법으로? 원가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아까 제가 건이 나오면 수익하는 법이었죠. 그 다음에 따라서 재단 나와도 마찬가지다. 재단이에요. 그럼 따라서 건하고 재단.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에서는 건하고 재단만 나오면 다 무슨 산업법이 나왔어요? 수익환원법 2개밖에 안 나왔어요. 몇 개밖에 안 나왔다? 2개. 그럼 수익환원법은 뭐하고 뭐만 외우시면 돼요? 건하고 재단만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건은 무형자산 같은 거, 영업권. 강업재단, 강업권과 강물채굴 설비. 공장재단은 다 합산하는 게 원칙인데 계속 수익이 예상될 때는 일괄해서 수익환원법으로 간다. 근데 요거는 아직 우리 시험 문제에 안 나왔어요. 자, 기업에도 가치가 있죠. 따라서 수익이 생긴다. 수익이 생길 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 상장이라는 거는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잖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거래 사례가 많습니까? 많아요. 근데 비상장은 거래가 안 되죠. 근데 요거 채권이 붙었으니까 요것도 걸리니까 수익환원법으로 가요. 알겠죠? 근데 공인중개사에서는 딱 몇 개만 뜬다. 건하고 재단만 떠요. 근데 여기서 자 밑에 보시면 암기법이라고 해놨죠. 영광의 굴비 아시죠? 근데 영광의 공기업체가 유명해요. 따라서 영광의 공기업체. 영광의 무슨 기업체가 유명하다? 공기업체가 유명해요. 찾으셨죠, 그죠?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아마 공인중개사에는 건하고 재단만 나올 것 같아요. 몇 개만 암기하시면 돼요, 원래. 2개. 근데 기업가치와 비상장 채권은 참고로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다음 이것들은요, 그냥입니까? 상각이 됩니까? 소경목님은 어린 나무죠. 심은 지 어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 따라서 소원이 있다. 우리가 소원이 있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소경목님 무슨 법? 원가법. 그래서 건물 사서 성공하는 게 소원인데 참고하시고, 거래 사례는 사례가 적어야 돼요? 사례가 많아야 돼요? 자동차가 많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동사는 이제 우리가 컴퓨터 같은 걸 얘기를 해요. 컴퓨터고.
컴퓨터고, 그다음에 토지와 과일나무를 같이 거래되는 게 많죠. 자, 산지와 임목, 토지와 건물의 일괄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일괄이 나오면 무조건 거래사례예요. 무슨 사례다? 토지만 넘겨요, 건물을 같이 넘겨요. 산지와 임목을 같이 넘기는 게 거의 거래사례가 많거든요. 자고요. 임목도 남으니까 거래사례고, 상장도 거래사례죠. 그럼 여기 보시면 암기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제가 맛동산 많이 먹는, 과자 많이 먹는 대회 가서 일괄적으로 잡아서 입에 목에 넣었는데 제가 살에 걸려갖고 상장을 탔어요. 자, 그러나 무슨 동산? 과자 먹었지. 어떻게 잡았어? 일괄로 잡았잖아요. 일괄 잡았죠? 입에 넣었는데 목이 걸렸지? 그래서 성대모사를 갖다 그 살에 걸렸잖아요. 상장 탔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이건 무슨 사례다? 거래사례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11번 맞춰보세요. 11번의 거래사례. 감정평가 문제인데 거래사례만 골라보세요. 아까 그 스토리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갈게요. 무슨 동산을 먹었어요? 과자죠? 어떻게 잡았어요? 입에 넣었는데 목이 걸렸죠? 같이 해봐요. 어떻게? 상장 탔잖아요. 나만 즐기나 봐요. 아, 자, 할게요. 자, 이게 감정평가 질문 나왔어요. 자, 맛동산을 먹었나요? 거래사례. 근데 중요한 건 무슨 사례 이게? 거래사례. 맛동산. 맛동산은 없죠. 맛동산. 과자는 있나요? 과자? 어디 있어요? 가수원과 자동차가 있잖아요. 맞아요? 과자를 어떻게 잡았어요? 일괄을 잡았잖아요. 맞죠? 그럼 잡으세요. 객관식 문제는 참 재밌는 게 지금 여러분들 여기 몇 개만 다 있죠? 그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그럼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무슨지 알겠어? 그럼 정답 몇 번이야? 5번이 정답이에요. 이해하셨죠? 토지는 무슨 법이야? 저기 뭐기 하지 마. 공시지가 기준법이야. 미치겠어. 그때 달라. 미치겠어. 공시지가 기준법. 적으세요. 공시지가 기준법. 화내지면 안 돼. 적으세요. 친절하게 해야 돼. 공시지가 기준법. 클레임 들어. 자, 적었어요? 이렇게 보시고 건물은요. 원가법. 이거 안 해. 건물은 원가법이고 재단 나오면요. 수익환원법이잖아요. 여기 가시겠죠. 수익환원법. 자, 임대료는요. 임대사례비교법입니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잘하셨습니다. 임대사례비. 가성비가 캡장이에요. 예. 자, 그러면은 자 12번 풀어보세요. 12번 스타트. 약간 이제 복잡하게 냈죠. 12번. 정답 3번인가요? 맞았습니다. 임대료는 뭐죠? 임대사례비교법이잖아요. 정확하게입니다, 여러분들. 실력이 많이 늘어났어요. 임대료는 다른 거 쓰면 안 돼요. 오로지 무슨 사례? 임대사례만 씁니다. 임대사례비교법입니다. 임대사례비교법 이렇게 하시고요. 자, 갈게요. 그러면 다른 거는 맞겠죠? 그럼 건물은 무슨 법? 원가법.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괄을 찾아보세요. 뭘 찾는다? 여기 일괄 있나요? 일괄은 무슨 사례였어요? 거래사례비교법이죠. 이렇게 잡으시고 자, 건이 나오는 것들은 다 수익환원법 맞죠? 자, 그 다음에 자동차는 무슨 법이에요? 거래사례비교법이죠. 비교법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선박 항공기는 원가법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방법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 맞는 거죠. 잘하셨습니다. 몇 번 정답? 3번이 정답이 되죠. 이해하셨죠? 그럼 13번 풀어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한 야매가 들어가 있어요. 13번. 답이 보이지 않나요? 보여야 할 텐데. 펼쳐 보세요. 우리 뜰 것 같아요. 자, 53 시리즈 기억하십니까? 자, 그러면 정답 2번인가요? 자, 그 밖의 지역은 몇 글자죠? 그몇 년이에요?
나머지는요 3년이라는 거죠. 이거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러분들 영광의 공기업체 기업가치 기억하세요? 기억나야 할 텐데 이것도 배워쳐 보세요. 아직 안 떴어요. 기업가치는 무슨 방법이다? 수익환원법이죠. 수익환원법. 배워쳤어요? 그 다음에 아까 나온 게 있습니다. 아까 시상가액 조정에 곡곡곡과 곡나곡곡은 다르죠. 그럼 공시지가격과 그 밖의 비교 방식은 서로 같은 다른 이렇게 나왔잖아. 알겠지? 이렇게. 저를 믿으세요? 안 믿어요? 적중 많이 될 거야. 느낌이 아주 좋아. 아유 재수 없어. 알겠죠? 자신 있다는 거 자신 있어. 갈게. 그다음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걸죠. 평가할 수 없다 있어. 항공기는 원가법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본래 용도의 효용 가치가 없으면 해제 처분으로 가요. 효용 가치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에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14번도 감정평가 문제인데요. 난이도가 좀 어려워요. 14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14번에 옳지 않은 걸 찾으면 진짜 이거 하산해도 좋습니다. 찾아보세요. 틀린 거 찾아보세요. 요것만 풀고 좀 쳤다 가겠습니다. 14번에 틀린 거. 쉬울 것 같으면 어렵거든요. 몇 번이 제일 틀렸을까요? 2번이 틀렸어요. 찾았습니까? 그럼 가볼게요. 일단 갑니다. 자, 원가법하고 적산법은 세 글자씩이죠. 무슨 법이요? 원가 방식. 원가 방식 맞죠? 자, 이렇게 해보세요. 따보세요. 적산기기필. 기억하시죠? 그럼 제도원가가 여기 나오면 안 돼요. 잘하셨습니다. 이거 실력이 있거든요. 그럼 적산법은 그냥입니까? 기초가액이 나와야 됩니까? 제도원가가 나오면 안 돼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제도원가는 원가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죠? 따보세요. 적산기기필. 그래서 야 네가 언제 했냐 그럴까봐 아까 넘겨보세요. 처음 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데 페이지 15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15페이지로 가시면 15페이지에 1번에 적산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적산법. 여러분 15페이지에 보시면 35에 1번에 원가 방식에 적산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좀 찾아주세요. 찾으셨어요? 적산 뭐라고 그랬어요? 기기필이라고 했죠. 기억하시죠? 그럼 기기필이라는 거는 뭐에서 뭐를 곱해서? 기초가액에서 기대율을 곱하고 뭘 더했어요? 필요경비를 더했잖아요. 찾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칩한 보세요. 칩한. 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는 얘랑은 바꿨거든요. 근데 안에 내용까지는 안 바꿨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아까 원가법은 제도원가의 감가 중에서 가액을 산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어려우면 이렇게 하세요. 답세 적산기기필. 기기필. 기가 뭐죠?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율을 곱해서 필요한 경비를 더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올해 얘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알겠죠? 다시요. 보통은 아까 요거랑 바꿨죠. 근데 이 내용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알겠죠? 제가 몇 번 하다 봤죠, 지금? 14번입니다. 유력해요. 오늘 이거 나와야 돼. 14번. 그래서 14번에 보시면은 적산기기필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적산기기필이니까 제도원가가 아니라 기초가액이라고 하셔야 되죠.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고쳐볼게요. 아까 적산기기필이죠. 기기필은 기대율에다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율 곱해서 필요한 경비를 더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제도원가가 아니라 기초가액이라는 게 나와야 되죠. 인정하십니까? 기 들어갔나요? 여기서 필요한 경비를 더한 필요경비 들어갔죠. 이거 꼭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 따보세요. 옳은 지분은 나온다. 옳은 지분 나와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처음 나왔거든요. 그래서 원가 방식은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감정평가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거나 재원가 산정 및 감가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소경목님 기억하세요? 따보세요. 소원 기억하시죠? 그럼 소경목님은 무슨 법? 원가법이잖아요. 그래서 소경목님은 지름이 작아서 얼마 안 됐거든요. 심은 지. 알겠어요? 따보세요. 소원이 있다. 소원. 무슨 뜻이야? 아까 소가 뭐고? 소경목님이 원가법이에요. 소원 있어요? 소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선박은 원가법이죠. 근데 중요한 게 본래 용도 가치가 없으면
용도 가치가 있으면 자, 미주 쳐보세요. 선체, 기간, 의장을 일괄합니까? 구분입니까? 구분해서 감정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찾으셨죠? 세 가지를 일괄한다, 구분한다. 구분해서 각각 원가 방법을 적용한다가 원칙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두세요.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우리가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14번까지는 다 풀었죠. 그럼 15번서부터는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